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 바닥에 구멍이 뚫린 채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선상에서는 태평하게 파티를 즐기는 꼴입니다. 단순히 부자 몇 명이 이민 가방을 싸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던 핵심 자본과 기술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붕괴의 신호거든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내 회사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국가가 아무런 기여 없이 가져간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땅에 남아있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충격적이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 지금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국가도 아닌데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네 번째로 많이 탈출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 파트너스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 수가 무려 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정확히 2배가 폭증한 수치이며 영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 그렇다 쳐도 경제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탈출이 벌어지는 건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이 짐을 싸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데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다고 평가받는 징벌적인 상속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상 50%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이라는 독소 조항이 붙으면 실질 세율은 60%까지 치솟게 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100억 원을 벌어놓으면 그중 6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이 25%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2배 이상 높은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 셈이죠. 심지어 스웨덴이나 호주, 그리고 캐나다 같은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습니다. 부자가 죄인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축적한 자본이 다시 사회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득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의 재분배라는 낡은 명분에 사로잡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거위들은 살기 위해 다른 나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인적인 상속세가 불러오는 나비 효과는 단순히 부자들의 이민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식시장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그 회사의 주인인 대주주들은 주가가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주가가 높으면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때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가를 낮게 유지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외면하게 만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1,400만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기업 가치를 올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억누르려 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멀쩡한 회사를 쪼개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편법이 난무하고 배당을 적게 주는 주주 환원 정책의 부재도 결국은 이 과도한 세금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극이 바로 게임 회사 넥슨의 사례인데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별세한 뒤 유족들이 낼 상속세가 무려 6조 원에 달했습니다. 현금이 없었던 유족들은 결국 회사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을 선택했고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게임 회사 경영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민간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락앤락이나 한샘, 그리고 유니더스 같은 알짜 중견 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한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창업주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를 내고 나면 경영권을 방어할 지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모펀드에 넘어간 기업들은 장기적인 기술 개발이나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과 구조조정과 구조조정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속세의 공포가 이제는 초부유층을 넘어 평범한 중산층의 숨통까지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1,600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2만 1,000명을 넘어서며 무려 13배나 폭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장만한 은퇴자들도 잠재적인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치는 상승했는데 상속세 과세 표준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9%에서 2.4%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보편적인 증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내가 죽고 나서 남겨질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면 이건 너무나 가혹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 수는 2072년에 3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경제 성장률은 반대로 곤두박질 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업이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축소하면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그 피해는 결국 돌고 돌아 우리 국민 모두의 지갑을 얇게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어서 수익이 높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향하는 곳은 싱가포르나 미국처럼 상속세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는 나라들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상속세와 배당세가 0원이라 한국에서 100억을 물려주면 60억이 세금으로 사라지지만 싱가포르에서는 100억 그대로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이건 애국심의 문제로 호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극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경제적 선택인 겁니다. 부자들이 떠나면 당장은 배가 아픈 감정이 해소될지 몰라도 결국 그들이 내던 막대한 소득세와 소비세가 사라지면서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겁니다. 부자 없는 나라에 복지는 없다는 말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남은 사람들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상속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선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속세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우 10년 안에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상속 초기에는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 기간을 도입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해주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상장 주식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현물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은 현금이 없으면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대주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주주들이 입게 됩니다. 주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납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도 뜯어 고쳐야 하는데 현재는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서 일시적인 호재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상속이 발생하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과거 2년에서 3년치의 장기 평균 주가를 적용해서 일시적인 거품을 걷어내고
공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할 때 붙는 가상금 이자율도 현재 3.1% 수준인데 장기간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특성상 납세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국가가 대부업체도 아닌데 세금을 늦게 낸다고 해서 높은 이자까지 챙기려 드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서 법인세를 많이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훨씬 큰 이득이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 감세 아니냐며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빚을 내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과감한 반도체 투자가 가능했겠습니까? 기업의 오너가 경영보다는 세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나라에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상속세 개편은 자본의 국외 유출을 막고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경제 정책입니다. 지금처럼 징벌적인 세금을 고집하다가는 대한민국은 공장 문 닫고 사장님은 도망가고 근로자는 실직하는 유령 도시가 될지도 모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둥지를 떠나기 전에 우리는 낡은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의식해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떠나는 자산가들의 행렬을 멈추게 하려면 지금 당장 상속세 수술대에 칼을 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혈관을 뚫어주는 생명 연장의 조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부자의 지갑이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일할 기업이 사라지는 암울한 미래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자본이 축적되어야 투자가 일어나며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상속세 문제를 바라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항 출국장에는 한국을 떠나는 누군가의 이삿짐이 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텅 빈 공장과 줄어든 일자리, 그리고 불어난 세금 고지서뿐일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떠남들의 발길을 돌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상속세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월급 봉투와 내 주식 계좌, 그리고 내 자녀의 일자리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도한 세금이 정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